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종전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지난달 백악관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최근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30일 휴전에 동의를 했잖아요. 좀 네네. 갑자기 입장이 바뀐 느낌도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충돌했을 때 나왔던 말이 당신은 카드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카드가 없는 것이 미국이 계속 무기를 공급했는데 이거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무기 공급이 안 되니까 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러시아가 수용을 할 것이냐인데 좀 급할 건 없다는 입장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네.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 바쁠 게 없는데요.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쿠르스크의 마지막 탈환지가 수자라는 곳인데요. 그게 탈환 직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는 진짜 바쁠 게 없죠. 근데 이걸 탈환하고 협상하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욕심을 내면 오데사라고요. 이게 크림까지인데 우크라이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가 내륙 국가가 돼버립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거기까지 욕심을 낼지 그 두 가지로 저는 그 휴전 기간이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쿠르스크 정도 하고 휴전을 할지 아니면 오데사 갈지 그러면 오데사까지 가면 훨씬 더 시간 좀 더 걸리겠죠. 영토 확장에 어디까지 욕심을 내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거기서 좀 딱 달렸겠군요. 멈춰서 휴전을 하는 거니까 가능한 많이 차지하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유럽도 분주한 것 같습니다. 유럽 각국이 자각 모드에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자각 모드로 가는 것이 원하는 선택은 아니었는데 워낙에 트럼프 정부가 푸시를 하니까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유럽도 일단 전쟁을 끝내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게 끝냈다가 만약 하면 나중에 다음 상대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되면 다음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안한 거죠. 이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밀착을 하는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좀 재편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우리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국정 공백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전략은 지금 현재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좀 우려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제 전문가인데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세계가 오고 있는 거고요. 교과서에 배운 적도 없죠. 사실상 우크라이나 이거에 대해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같은 편을 했으니까요. 미국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심리적으로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오히려 약간 비껴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상대가 있을 때 이렇게 제압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일단 밀려서 다른 국가가 하는 걸 보고 좀 외교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념 같은 게 섞여버렸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좀 외교적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패싱 가능성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지금까지 나빴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영토 이야기하면서 쿠르스크 지역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거기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됐었잖아요. 네. 미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상황. 네. 좀 이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러시아는 고립됐다가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상황이고 북한은 과거에 중국과 미국 쪽에 쏠렸던 것이 이제 든든한 서로의 필요가 맞아서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오히려 북한하고의 가까워진 러시아와 다시 우리도 외교를 쳐서 이걸 관리하는 속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관련 토론회를 여셨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침략국가 피해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피해국을 돕는 게 맞는데 지금 전세나 아니면 미국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인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 맞지만 한쪽에만 쏠렸던 외교를 그리고 피해 복구 이후에 러시아도 피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양쪽을 다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토론회에서 국제 정치는 정의롭지 않다 예.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국제정치가 정의로우면 피해국이 없겠죠. 근데 현실은 지금 보듯이 지난 3년간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거의 전세가 유리한 적이 없고요. 이렇게 보면 피해국이 오히려 패전국이 되는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에 지정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좀 봤더니 뭐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예, 이런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같이 나열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시리아도 있는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동맹 국가잖아요. 네, 네. 좀 이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좀 의아한 결과였거든요. 제가 사실 경고를 일찌감치 했었는데 왜냐하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무장이라든지 지금 여권 일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도 핵 공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쪽에서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흘림으로써 한국한테 약간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핵무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데 국내 안보 포퓰리즘 성격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제가 보기엔 대선 때 이게 여권의 리더는 핵무장론을 갖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경고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대한민국은 이 핵무장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의하지 말아라. 그렇죠. 실제로도 그런 우리는 통상 중심의 경고성 개방 성격이다. 중심인데 북한처럼 우리가 제재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재래식 첨단 무기로 이 우리 한반도는 전장이 좁기 때문에요. 핵을 대응할 수 있고 여전히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해구산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해구산이 합쳐지면 북한에 대한 핵 억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종합해서 이렇게 좀 어지러운 국제 상황 속에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열쇠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지금 트럼프는 태풍급이에요. 모든 나라가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예외가 없는데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이 있긴 하지만 뒤로 물려 있고 오히려 민주정부가 탄생을 하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외교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 뭐 러시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외교 전략을 짜야 할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도 네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안심을 시키는 말씀도 좋고 어떤 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서 때로는 말씀해 주시죠. 예, 때로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자유 같은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 국가와 외교를 끊는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전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끊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추정하면서도 그런 나라와도 얼마든지 외교적 다변화를 통해서 외교는 지렛대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옵션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하는 국가가 있다면 두 국가 중 어느 나라일까요? 뭐 물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다변화기도 하고 이념을 넘었으면 이제부터는 실리 외교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익 외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 사우스라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비중이 커지는데 세계가 다극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력을 이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